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저는 15년 만에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로를 본 건 2009년 겨울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이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겨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5년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수였죠.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오빠 민혁이는 저보다 5살 위였어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다니던 수재였죠. 주말이면 함께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오빠는 늘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수진아, 우리 가족은 특별해. 우리는 당을 위해 조국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때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이. 2008년 여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날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셨죠. 저는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말을 했소. 개혁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저 당과 인민을 위한 길을. 일주일 후 아버지는 사상 검열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23일 새벽 3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아니, 두드린다기보단 부수는 소리였죠. 김철수 동무 반당 반혁명 행위 혐의로 체포한다. 국가보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매달렸고 오빠는 제 입을 막았어요. 오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릴 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흘 후 어머니도 연좌제로 끌려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린 적대계층이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쫓겨나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로 추방됐죠. 20평짜리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우리는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단칸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빠는 대학에서 제적당했고 저는 학교에서 반동분자의 자식이라며 집단 괴롭힘을 당했어요. 배급도 끊겼습니다. 오빠는 낮에는 탄광에서 일했고 밤에는 암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23세 청년이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동생을 먹여 살렸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참아. 우리 꼭 살아남는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2009년 가을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여길 나가자. 탈북하는 거야. 그 단어를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오빠는 몇 달 동안 몰래 정보를 모았습니다. 브로커 연락처, 국경 경비 순찰 시간, 두만강의 얕은 지점들. 한 번에 성공해야 해. 실패하면 우린 정치 범수 용소로 간다. 그해 11월 우리는 마지막 가진 돈을 모두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출발일은 12월 15일. 가장 추운 겨울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2009년 12월 15일 밤 11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진 거라곤 몸에 걸친 옷과 작은 배낭 하나. 그리고 서로뿐이었죠. 국경까지는 도보로 6시간. 영하 20도의 날씨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오빠, 춥다. 조금만 더 수진아, 손 녹이지 마. 동상 걸려. 자정쯤 갑자기 오빠가 멈춰 섰어요. 저 멀리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경비대. 우리는 눈밭에 엎드렸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20분을 그렇게 숨죽인 채 경비대가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던 지점이었어요. 강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진 않았죠. 중간중간 검은 물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내 뒤를 따라와. 정확히 내가 밟은 곳만 밟아. 알았지? 오빠가 먼저 내려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5걸음쯤 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수진아, 뛰어. 오빠가 소리쳤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하나, 둘, 셋. 그때였습니다. 제 발 아래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꺼.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오빠가 뒤돌아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있는 힘껏 끌어당겼죠. 저는 간신히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총소리는 계속됐고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되니까요. 브로커가 약속한 안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우리는 중국 공안을 마주쳤습니다. 오빠. 수진아 여길 봐. 오빠는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지금부터 우리 따로 도망가자.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더 눈에 띄어. 너는 저쪽 골목으로 나는 이쪽으로. 싫어. 오빠 혼자 두고 못 가. 수진아 들어 우리 꼭 살아남아야 돼. 그러려면 지금은 헤어져야 해. 오빠는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종이였어요. 여기 브로커 연락처야. 한국 가면 우리 꼭 다시 만나. 오빠. 사랑한다. 수진아 반드시 살아남아. 오빠가 공안들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어요. 공안들이 오빠를 쫓았고 저는 반대쪽으로 뛰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를 돌아봤을 때 오빠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3년간 저는 중국 곳곳을 떠돌았습니다. 브로커를 찾았고 가짜 신분증을 얻었어요. 식당에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항상 숨어 살았죠. 매일 밤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무사할까? 잡혔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2012년 봄, 드디어 한국행 기회가 왔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17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빠 없이 맞는 자유는 온전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 낯선 단어들, 낯선 시스템. 카드로 어떻게 돈을 내요? 스마트폰이 뭐예요? 자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요? 모든 게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빠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검정고시를 받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주말마다 남북하나재단에 가서 물었습니다. 김민혁이라는 사람 입국한 적 없나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하지만 오빠 소식은 없었습니다. 2024년 여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걸까? 15년입니다. 사람이 소식 없이 사라진 채 살 수 있는 시간일까요? 혹시 북송됐을까? 중국에서 사고를 당했을까? 그해 가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고 제 인생을 살아가기로. 오빠를 추모하는 작은 의식을 하려고 강남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2024년 10월 17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카페라떼 한 잔이요. 뒤에서 주문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더 수척해지고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오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빠가 돌아봤어요. 5초간의 침묵. 그리고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릴 봤지만 우린 신경 쓰지 않았어요.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오빠는 말했습니다. 그날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다고. 수감됐고 북송 직전까지 갔지만 탈출했다고. 몽골을 거쳐 거의 2년을 떠돌다가 2011년에야 한국에 왔대요. 너를 찾았어. 미치도록 찾았어. 오빠도 저를 찾았답니다.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하지만 입국 시기가 달라서 우리 정보가 엇갈렸대요. 내가 혹시 이름을 바꿨나 싶어서. 그래서 못 찾은 줄 알았어. 그렇게 우린 같은 도시,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15년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때 너를 혼자 보낸 게. 오빠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 고마워.
15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낸 시간입니다. 오빠와 저는 이제 다시 가족입니다. 같은 도시에서 자유로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이제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지만 우리는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바랐던 대로. 이건 탈북이 아니라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별이 아니라 재회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